비가 갠 오후 하늘은 흐렸지만 장례식장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향이 섞여서 코끝을 찌르는 듯 퍼져갔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담담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늘 그렇듯 과묵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남 기태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차남 경태는 눈을 감은 채 침묵했습니다. 막내 지우는 눈가가 벌겋게 젖어 하염없이 손수건만 움켜쥐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례식 같았지만 새 남매 마음엔 다른 불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남긴 유산 이야기. 그것이 모두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은 돈을 감춘다. 그 말은 평생의 좌우명이었지만 형제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숨겨둔 돈이 있다는 뜻 아닐까? 언젠가 우리에게 밝힐지도 몰라.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그 불신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법무사가 도착해 검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이 꺼내졌습니다. 타원형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류로 쏠렸고 형제의 심장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법무사는 차분히 목을 고르더니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집과 빵집 그리고 저축을 남긴다. 그러나 분배에는 조건이 따른다. 기태는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그냥 주진 않으시네. 법무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빵집을 열어라.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고 첫 빵을 동네 어르신께 나누어라. 경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우는 손수건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둘째, 집 안에 숨겨둔 상자를 찾아 그 안의 내용을 모두 읽어라. 그 후에야 비로소 분배를 정하라. 조건을 어기면 모든 재산은 기부된다.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제의 표정엔 놀람과 불만이 엇갈렸습니다. 기태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일도 있는데 말도 안 돼. 경태는 고개를 들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 그냥 하자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그 순간 셋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미묘한 균열이 스며들었습니다. 유언장을 들은 후 형제는 무겁게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벽돌집, 빵집과 연결된 집은 오래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엔 엄마가 놓던 화분들, 창문 틈새엔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기태는 서랍을 열어 계약서를 뒤지고 경태는 낡은 책장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지우는 옷장을 열고 앞치마를 뒤적이다 작은 열쇠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세 개의 작은 열쇠에는 희미하게 A, B, C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곧바로 금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오래된 서류뿐이었습니다. B 열쇠는 서재 서랍을 열었지만 빈 상자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C 열쇠를 창고 자물쇠에 넣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밀가루 포대 뒤를 헤치자 드러난 상자. 묵직한 철제 상자가 빛을 잃은 채 있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9.05, 15라는 의미심장한 숫자. 지우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생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날. 열쇠가 돌아가며 상자가 열리자 새 남매의 시선은 안으로 쏠렸습니다. 편지 묶음, 낡은 통장, 빈 문서 4본, 그리고 오래된 사진과 토지대장 4본. 기태는 토지대장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외곽 개발지 이 땅이 아버지 명의였어? 경태는 통장을 펼쳐 잔액을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아. 그런데 이 출금은? 매달 반복된 거액 출금 내역들이 새 남매의 의문을 키워갔습니다. 지우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형들, 아버지 말씀 먼저 읽자. 첫 번째 편지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진짜 재산. 두 번째 편지는 아버지의 글씨였고 새 남매에게 각각 전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기태야, 함께란 단어를 잊지 마라. 경태야, 대답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지우야, 너 자신을 먼저 돌봐라. 셋이 모여야 내가 못한 일을 해낸다. 마지막 편지엔 토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확의 30%를 3년간 기부하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은
공익 신탁으로 귀속될 것이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경태가 오븐을 예열했고 지우는 반죽을, 기태는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서툰 손길의 반죽은 삐뚤빼뚤했지만 오븐이 울리자 빵이 나왔습니다. 구수한 향기가 공기 속을 타고 퍼지며 순간 모두의 눈가를 젖게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첫 빵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 빵 맛이네. 눈물을 훔치며 빵을 드시던 어르신. 이 맛은 내 엄마가 지킨 온도지. 사람 마음도 온도가 있단다. 형제는 그 말을 들으며 멈칫했습니다. 그날의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형제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다짐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각자의 불만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기태는 회사 일 때문에 지각했고 경태는 묵묵히 오븐을 돌리며 침묵했습니다. 지우는 설탕과 소금을 착각하여 반죽을 망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버려지는 반죽을 보며 지우는 작게 흐느끼며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기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49일 동안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 경태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쉽게 잊을 거야? 지우는 울먹이며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제발 아버지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러나 갈등은 그날 밤 더 깊어졌습니다. 방마다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무렵 가게를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외투를 입은 옛 직원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부탁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영수증과 빚 갚은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병원비, 아이들 학비, 간식비. 사장님은 늘 남을 도우셨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가게가 힘들었어도 두 분은 늘 웃으셨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터져 손수건을 적셨고 경태는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돌고 돈다, 마음이 남는다. 기태는 침묵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빵을 굽는 형제의 손길에는 묘한 진지함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빵 냄새는 예전보다 더 진하게 퍼졌고 손님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며칠이 지나 열이 둘째 날 밤, 셋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바닥에 붙어있던 작은 봉투,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열어라. 형제는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읽지 못할 편지였지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흘러 49일째가 다가왔고 셋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서로의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엔 무엇이 있을까? 혹시 땅을 나누는 조건일까? 말은 적었지만 침묵은 길었고 가게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49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제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경태는 반죽을 꼼꼼히 준비했고 지우는 트레이와 포장을 정리했습니다. 기태는 계산대와 의자를 정리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빵집 앞 골목에는 이미 긴 줄이 동이 트기도 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서로 기대어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49일째라지? 이 집 아이들이 끝까지 해냈구먼. 오븐에서 딩소리가 울려 퍼지고 첫 빵이 황금빛으로 구워졌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향기가 퍼지자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트레이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첫 빵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 빵 냄새. 내 아버지가 굽던 그대로구나. 한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결국 사람의 맛이야. 기태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이 막혔고 경태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첫 빵을 모두 나눈 뒤 형제는 모여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마지막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편지가 펼쳐지고 법적 서류와 함께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9일 동안 수고했다 내 아이들아. 너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토지는 공동 명의로 이전되며
수확의 30%는 매년 기부하라. 빵집은 한 명이 운영하더라도 셋은 반드시 함께 굶는 날을 지켜라. 만약 팔고 싶다면 팔아도 된다. 대신 매출 일부를 기부하라. 돈만이 빚은 아니다. 사람에게 진 마음도 빚이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사람을 돕는 것이다. 형제는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빵 향과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창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빵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문을 연 아침, 법무사가 다시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두꺼운 서류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차분히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토지 명의 이전과 기부 관련 절차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지만 긴장감이 공기 속에 감돌았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고인의 빚은 이미 다 상환되었습니다. 따로 남은 채무는 없습니다. 형제는 동시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미 갚아졌다고요? 법무사는 확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상환자 명의는 3남매 공동계좌입니다. 3년 전 고인이 개설하신 계좌로 빵집 수익 일부가 자동 이체되었죠. 그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며 빚이 모두 갚아졌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온 거예요? 기태는 굳은 표정으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쓰신 거네. 경태는 서류를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빚을 갚은 건 돈이 아니었어. 함께 흘린 시간과 노력이었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인은 아이들이 언젠가 알기를 바라셨죠? 너희가 커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인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셨던 거야? 기태는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난 왜 그걸 몰랐을까? 경태는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 우린 끝까지 해내야 해. 그날 밤 형제는 모여 앉아 다짐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지키자고. 빵집과 땅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이어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공기는 무거웠지만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빵집은 문을 열었고 49일이 지나도 변함없이 운영됐습니다. 경태는 운영을 맡아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당 통밀식빵, 견과류 오트브레드, 어르신 맞춤 건강빵이 탄생했습니다. 지우는 병원 일을 병행하면서도 아침마다 반차를 내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영양 정보를 카드에 정리해 손님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태는 회사 생활로 바빴지만 주 2일은 반드시 가게에 섰습니다. 그는 가게에 기록을 남기며 조용히 가족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토지는 3남매 공동 명의로 이전됐고 매년 수확의 30%가 기부되었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언제나 쌀 포대와 밀가루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라벨엔 짧은 문구가 적혔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빛지 않게 한다. 사람들은 쌀을 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가족이 여전히 이어가는구나. 빵집 벽 한쪽에는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 집은 부자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가 덧붙었습니다. 미움을 빚으로 남기지 마라. 형제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건 결국 이거였구나. 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었네. 새 남매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남는 게 있음을. 사람의 온도, 나누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선택과 희생으로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돈만이 아니라 사랑과 온기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빚으로 남기지 말고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